박팽년의 아내는 정인지에게 노비로 보내지는 등 그의 형제들의 아내와 딸들은 모두 종친과 대신들의 노비로 보내졌다. 사육신, 지금은 박팽년 편입니다. 1417년 태종 때 태어나서 1456년 세조 때까지 39세를 살았다. 박팽년은 한성부에서 이조 판서를 지낸 박중림의 아들로 태어났다. 15세인 1432년 생원이 된 박팽년은 2년 후 25명 중 9등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학사가 되어 한글 편찬 사업에 참가하였다. 21세인 1438년 젊은 나이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휴가 제도인 사가 독서에 선발되어 신숙주, 성삼문, 이계 등과 함께 삼각산 진관사에서 공부하였다. 연려실 기술에서는 이들 중 박팽년이 어떤가는 인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경술과 문장, 필법 등에 뛰어나 집대성이라 불렸는데 특히 필법에 뛰어나 남북조 시대의 서예가 종류와 왕이지에 버금간다고 하였다. 박팽년은 이런 뛰어난 능력으로 세종에게 남다른 총애를 받아 이후 18년간 집현전에 근무하면서 27세 집현전 부수차, 29세 집현전 교리, 31세 집현전 직제약, 32세 집현전 부제약이 되는 등 빠른 속도로 승진하였다. 33세인 1450년 세종이 성하하고 문종이 즉위한 후 사헌부 지비로 임명되었다. 35세인 1452년 문종이 성하하고 11세의 어린 단종이 즉위하였다. 일찍이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과 문종에게 어린 단종을 잘 보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특히 박팽년은 어린 단종에게 왕도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자질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36세인 1453년 우승지에 임명되었고 그해 10월 수양대군에 의해 계유정난이 성공하였다. 이듬해 형조 참파안에 임명되었다. 38세인 1455년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다. 그해 6월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에게 왕위를 빼앗고 왕으로 즉위한다. 이때 박팽년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경복궁 경회로 연못에 뛰어들어 자살하려 하였다. 그러나 같은 집현전 학자 성삼문이 후위를 도모하자고 만류하였고 이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단종 복위 운동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듬해 내직인 형조 참판으로 다시 한양으로 올라온 뒤 성삼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김질 등과 함께 은밀히 단종 복위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해 6월 1일 세조가 상황인 단종을 모시고 명나라 사신들을 위한 만찬회를 창덕궁에서 열기로 하자 이날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인 6월 2일 김질의 밀고로 단종 복위 운동은 실패하고 만다. 세조는 박팽년이 제주가 있음을 알고 조용히 불러 역모를 안 했다고 숨기기만 하면 살려줄 것이다 라고 했으나 박팽년은 거절한다. 더욱이 박팽년은 세조를 전하가 아닌 나으리라고 불렀는데 이에 화가 난 세조는 그대는 이미 신이라고 칭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며 물었다. 그러나 박팽년은 나는 상황의 신하이지 나으리의 신하는 아닙니다. 충청감사로 있을 때도 한 번도 신자를 쓴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에 세조는 박팽년이 충청감사로 있을 때 올린 장계를 보고 정말 신자가 하나도 없자 매우 화를 내었다. 박팽년은 이렇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세조에게 끝까지 진사나리라고 불렀다. 결국 고문을 받던 중 6월 7일 사망하였다. 향년 39세였다. 박팽년은 사망하면서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금놈해라.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 라는 시조를 읊고 눈을 감았다고 한다. 단 상기 내용은 사육신 사건 수십 년 후에 쓰인 사육신 전기 육신전에 나오는 내용이고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오히려 곤장을 맞자 아버지를 포함해 가장 많은 인원을 자백하고 더 되지 않냐고 하니 아버지까지 되었는데 더 될 게 있느냐 하면서 운검을 통해 거사하려고 했다는 것까지 다 고백했다고 정반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실록이 승자의 기록이라고 볼 때 진실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하겠다. 박팽년의 가문은 가담자들 중에서 가장 융성했던 가문으로 박팽년을 비롯해 아버지 박중림, 형제인 박인년, 박기년, 박대년, 박연년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또 박팽년의 아들 박헌, 박순도 죽임을 당하였다. 박팽년의 아내는 정인지에게 노비로 보내지는 등 그의 형제들의 아내와 딸들은 모두 종친과 대신들의 노비로 보내졌다. 그러나 박팽년의 가문은 이렇게 모조리 죽임을 당하였지만 후손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야기가 연려실 기술에 기록되어 있다. 사유신 사건 이후 둘째 아들 박순의 부인은 대구에 감비로 보내졌는데 그녀가 임신을 하여 친정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친정의 여종도 임신 중이었다. 당시 둘째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며 태어난 즉시 죽임을 당하고 딸이면 감비가 될 처지였다. 그런데 그 여종이 딸을 낳고 둘째 며느리가 아들을 낳자 여종의 제안으로 둘은 아이를 바꿔 박팽년의 손자는 죽음을 면하고
박비라는 이름으로 종의 자식이 되어 살았다. 주위 사람들은 박비의 박이 박팽년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성도 없이 이름이 박비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박비가 성장하여 17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이모부의 제안으로 자신이 박팽년의 후손임을 자수하도록 권유받는다. 당시는 성종이 즉위하여 사육신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었던 때라 성종은 참 귀한 일이라며 바다 가운데 산호섬처럼 사육신의 가문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뜻의 일산이라는 이름을 특사한다. 이로써 사육신 중 박팽년의 가문은 하위지의 가문과 더불어 후손이 이어지는 가문이 되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의 묘골 마을은 이렇게 살아남은 박팽년의 후손들이 틀을 잡고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이곳에 있는 육시사라는 사당은 박팽년, 성삼문, 이계, 유성원, 하위지, 융부 등 사육신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처음에는 후손들이 박팽년만 제사를 지냈으나 오대손인 박계창이 제삿날 사육신이 함께 사당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꿈을 꾼 뒤부터 나머지 분들의 음식도 장만하여 함께 제사 지냈다고 한다. 이 마을 출신이며 박팽년의 직계 후손으로 박준규 전 국회의장과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의 아내 박두울이 있다. 박팽년을 비롯한 사육신에 관한 복권 작업은 조선 후기에 본격화되어 1691년 숙종의 명에 의해 박팽년의 관작을 복구시키고 절개를 표창하였다. 그리 1758년 다시 자원대부의 풍계를 받아 이조 판서에 추정되었고 시호는 충정이다. 그리고 영조는 박팽년의 후손을 수소문해서 특별히 관직을 주라는 명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후 박팽년을 포함한 사육신 6명의 묘는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으며 조선을 대표하는 충신으로 후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3대가 화를 입은 멸문이어서 그에 대한 자세한 문집은 없으며 남효원이 작성한 사유신전이나 다른 글에 나오는 간헐적인 기록만 남아있다. 집현전 학사로서 세종과 문종의 깊은 총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대성이라는 칭호를 받았을 정도로 글 솜씨가 뛰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의 문집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절의를 기려 송시열이 지은 박팽년 선생 유호비가 대전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박팽년의 묘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사유시 묘에 있다. 묘에는 박시지묘라는 글만 표석에 새겨져 있다. 그 이유는 성삼문 등 사육신이 죽은 뒤 매월당 김시섭이 그대의 시신을 거두어 현재 강남 노량진 기슭에 묻었으며 무덤 앞에 돌을 세웠지만 역적으로 죽은 그들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그저 아무개 성의 묘라고만 새겨놓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박팽년 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